A24는 유전, 미드소마, 미나리 등의 영화를 제작 혹은 배급한 영화사입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아이슬란드 영화이지만 워낙에 쟁쟁한 영화들이 A24의 손을 거쳐갔기에 그 안목을 믿고 이 영화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반가운 얼굴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마리아 역을 맡은 누미 라파스는 스웨덴판 밀레니엄 시리즈에서 리스베트 살란데르, 프로메테우스에서 엘리자베스 쇼로 분했었죠. 줄거리 설명 들어갈게요. 스포일러, 리뷰이니 주의해 주십시오. 마리아와 잉그바르는 산 위에서 양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눈보라가 치던 크리스마스 날 이후 새끼 양들이 태어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중 한 마리가 반인반수에 기괴한 외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에 부부는 충격을 받아 얼굴이 굳어지지만 마리아는 이내 그 반인반수 아기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난 아들의 이름을 따 아다라고 부르며 친자식처럼 키우죠. 사람에게 새끼를 뺏긴 어미양은 낮이고 밤이고 집 주위에서 울어대고 결국 마리아는 총을 들고 나와 어미양을 쏴 죽여 땅에 묻어버립니다. 때마침 잉그바르의 형제 피에티르가 방문했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죠. 피에티르는 아다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양머리 괴물을 친아들처럼 키우는 이 부부를 이해할 수 없어하며 잉그바르에게 저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아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총으로 쏴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차마 방아쇠를 당기진 못해요. 그러나 정작 이 가정의 긴장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다의 존재가 아니라 피에티르의 마리아를 향한 관심입니다. 마리아는 이를 불편해하며 피에티르에게 떠나줄 것을 요구하죠. 제 추측이지만 마리아와 피에티르는 과거의 사귀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에티르는 음악을 했는데 그 활동을 녹화해 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마리아가 갖고 있어요. 거칠고 방랑벽이 있는 그를 떠나 성실하고 다정한 잉그바르에게 정착한 게 아닐까요? 중간에 피에티르가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쳐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도 좋지 않았던 듯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마리아가 피에티르를 산 아래 버스 정류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느라 집을 비운 사이 잉그바르는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어미양을 쏴 죽였던 것처럼 정체불명의 괴물은 잉그바르를 총으로 쏴 죽여요. 목에서 피를 쿨럭쿨럭 쏟아내면서도 잉그바르는 아다를 놓지 않으려 애쓰지만 괴물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뒤늦게 돌아와 이 참상을 목격한 마리아는 잉그바르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피에티르를 쫓아냄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했던 마리아의 노력은 생각지도 못한 존재의 출현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녀 혼자 억겁의 고독과도 같은 산안개에 갇혀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대단히 난해하고 불친절하며 불편한 영화입니다. 누가 볼만하냐고 물어본다면 도저히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영화 포스터엔 마리아가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개 이 이미지에서 성모 마리아를 떠올릴 것이며 종교적인 영화일 거라 예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한없는 모성의 상징이지만 주인공인 마리아는 남의 아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다의 친부인 반인반수 괴물은 악마 바포메트와 닮았죠. 결국 이 영화는 종교를 교묘하게 비튼 영화인 걸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문명인이라는 두 부부가 노예들을 거느리고 타지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여자 노예가 출산을 했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본 부부는 깜짝 놀랍니다. 그 아기가 죽은 자신들의 아들을 닮았기 때문이죠. 부부는 여자 노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친아들처럼 키웁니다. 졸지에 아기를 빼앗긴 친모는 매일 울면서 아이를 돌려달라 애원하지만 이를 지겨워한 안주인은 여자 노예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비로소 셋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음을 놓은 사이 누군가에게 남편이 살해당합니다. 주인 부부 모르게 여자 노예를 사랑하여 혼혈아를 낳게 한 원주민 남자가 아이 친모가 살해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양부도 살해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친부는 빼앗겼던 혼혈아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아마도 원주민 마을로 데려가 키우지 않을까요? 혼혈아인 아다는 머리와 오른손이 양의 그것과 같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있어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왼손이 아니라 위성적이고 의식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오른손이 수성을 띠는 이유는 인간의 세계를 떠나 반인반수 아버지의 세계로 편입되는 결말을 암시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과연 아다가 친부 쪽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양의 머리를 하나다는 영화 내내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이는 소위 문명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인 부부가 사용하는 언어. 친모인 여자 노예의 모국어. 친부인 원주민의 언어 모두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으리라 우울한 예언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양부가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니 어쩌면 실어증을 앓을지도 모르지요. 어쨌거나 그 충격을 평생 안고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듯한 혹은 어리둥절한 듯한 표정으로 친부의 손에 이끌려 사라지는 아다의 마지막 모습은 관객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듭니다. 몰입하기 힘든 이 영화 중 유일하게 관객이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장면일 것입니다. 제 해석대로라면 이 영화는 굉장히 날카로운 동시에 운유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온 후로도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영화를 관람했지만 여름이 한창인 지금도 가끔 그 한기를 느끼곤 한답니다. 찝찝하고 불편하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아 자유로이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영화. 램이었습니다.